아버지 뜁시다 그랬더니 앞에도 비 오는데 왜 뛰냐. 그 뜻을 제가 언제 알았냐면 암 환자 보면서 알았어요. 암 환자들이 그런 여유가 좀 있어야 돼. 사진에 뭐 하나 나와봐. 밤잠을 못 자. 정기검진 대봐. 일주일 전부터 잠을 못 자. 그걸 보면서 암 환자들이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제 좌우명은 5가지입니다. 첫째, 다 주고 가라. 공부해서 남 줘요? 남 줘야지. 돈 벌어서 남 줘요? 남 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부 깨끗하게 많이 벌어서 좋은데 많이 쓰고 하세요. 저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고 사는 거고. 비방이라고 있어요. 여기. 제가 그동안 제야에서 암을 다룬다는 분 한 400명을 만났어요. 거긴 한의사, 중의사 몽땅 다. 그 중에 가끔 비방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쁘다 그랬어요. 왜 비방을 갖고 있어? 하늘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주라고 쓴 건데. 그럼 자기가 남한테 써야지. 의사들이 꼭 주고 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의사들은 죽을 때 꼭 자기 시신 주고 가야 돼요. 왜? 자기가 남의 시신 가지고 공부했잖아요. 우리 때는 우리 시신 한 명 가지고 4명이 공부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1년에 필요한 시체가 한 30구가 필요해요. 왜? 학생들 공부해야 되니까. 해박 실습이라고. 근데 11년 동안 8명 기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체가 없으니까 나중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가지고 10명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1999년 3월 21일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좋은 일 하나 하십시오. 그랬더니 뭐냐 그래서 시신기증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그게 뭐냐 그래. 의과대학에 시체가 필요한데 해부학 실습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시체가 없다고 그랬더니 해부학 실습이 뭐야 그래서 이렇게 막 썰어서 하는 공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썰어? 예. 아파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딱 하나 물어봐요 저한테. 너는 했냐? 저는 조직 장기 다 줬습니다. 진도해 주세요. 내가 의사로서 왜 내 거 안 주고 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럼 하마 그래서 제가 아버님 시신 직접 믿고 들어갔어요. 해박교실 믿으러 아버님 감사한다고. 해박교실 후배한테 우리 아버님 잘 부탁해. 다 주고 가야 돼요. 갈 때 보면 알렉산더는 이렇게 하고 갔잖아요. 공술의 공수고 성서에 의하면 적신을 와도 적신을 간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땅덩어리 지구본에서 보세요. 서울을 점 하나 찍어놨어요. 거기 건물 몇 채 있고 땅 몇 채 있는데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죠? 모르겠어요. 제 이 DNA가 아버지 DNA 같아요. 두 번째 이별 연습만 해도라. 아까도 얘기했죠. 앞으로 태어난 애들은 120세 삽니다. 재수없으면. 그럼 2-3번 시집장가 가야 돼. 그러니까 너무 정주고 못 살아요. 이별 연습 좀 해둬야 돼. 우리 동네 슈퍼하지만 한 달을 울더라고. 그냥 남편 죽었는 줄 알았어. 근데 남편 자전거 타고 씩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무슨 안 좋은 일이냐고 가서. 그랬더니 개새끼 죽었대요. 나는 그게 뭐 개. 저도 좋아해 개. 저도 먹는 거 키우는 거 다 좋아해. 그렇지만 그렇게 한 달 고고는 하면 안 되지. 세 번째 소풍과 안필이 가라. 하늘 소풍 갈 때 저는 우리 아들한테 미리 다 얘기해놨어요. 갈 때 걸리작 되는 건 난 하나도 안 걷겠다. 저는 좀 가치관이 좀 아버지 가치관인 것 같아요. 제가 DNA가. 저는 집당차 없어요. 근데 앞으로도 가질 필요성을 못 느껴요. 없어야지. 저는 없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기사가 다 바래다주고 전철기사, 버스기사 다 바래다주고 차 있어봐. 교통수명 봐야지, 신호등 봐야지, 뭐 주차 걱정해야지, 세차 해야지. 너무 골 아파. 이게 그럼 차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집 크니까 재산세 많이 나오고 모기 새끼 들어와서 잡지도 못하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또 엄마가 들어와 그러면 자기 땅이라고 파악하고 들어가요. 근데 생각의 차이에요. 생각의 차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명 4가지. 제 사명은 4가지입니다. 병원에서 안 되는 암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쉴 수 있는 저렴한 요양시설, 죽음 건너편 세상에 어떤 세상이 있다면 투자하고, 네 번째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다시 태어나도 의사 한 번 더 하겠다. 그럼 나는 행복한 의사다. 그 제 사명권. 그다음에 5번째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 죄송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절대의식. 절대의식.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향해서 뛰다 보면 지쳐요. 우리 암 환자들이 죽으려고 안 날라고만 뛰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 전에 가난에 처할 자는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눈을 바꿔야 돼요. 자꾸 뚱뚱하면 살 빼려고 그래. 암 환자들은 안 좋아요. 뚱뚱한 게.
근데 정상인들이 자꾸 살 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살 빼지 마라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요. 살 있으면 좋은 점이 있냐고요. 좋은 점 많다 그랬지 내가. 뚱뚱하면 좋은 점이 뭡니까? 그래서 옛날에 보쌈을 당할 때 보재기가 찢어서 그다음에 비 왔는데도 떠내려갈 때 오래 버틴다. 그래가지고 기근이 와도 오래 버틴다. 뚱뚱이죠. 우리 동네 연탄집 아줌마 5,000평이요. 마을 버스하고 부닥쳤어. 근데 하나도 안 다쳤어. 퉁퉁 튀기더니 막 멍두개 들고. 그러면 살찐 게 좋은 거예요. 대머리 얼마나 좋아. 반짝반짝 빛나니까 잊어버리지도 않고 샴푸 값도 안 들고. 이게 장점이라면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자는 거지. 저는 키 큰 남자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 왜 쓸데없이 키 커가지고 우리 후배는 맨날 이거 막박 쪄갖고 다녀. 부닥쳐가지고. 넌 불쌍하다 그랬어 내가. 걔는 옷값 맞추러 갈거 옷도 되게 비싸. 순회잡기 하면 제일 먼저 걸려 쟤는.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되면 바뀌는 거예요. 중풍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아주 개망나냐. 마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효도하라고 아버지 업고 뛰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놈이 뛰다 보니까 동네 사람도 없으니까 놓고 도망갔네. 나중에 보니까 화살은 이놈이 다 맞았어. 아버지는 한 대도 안 맞았어. 왜? 이 풍이 걸려가지고 화살이 조준이한데. 이게 절대의식이에요. 절대의식. 내 모습 이대로 사는 거예요.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지구본 보세요. 대한민국 여기 지나갑니다. 잘 보세요. 여기. 여기 서울에 점 하나 찍어놨는데 거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 3일 고생하고 죽는 거. 99세까지 팔팔하게 2, 30세처럼 살다 가는 거. 88세까지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77세까지 삼삼하게 살아라. 여자들이 남자보다 6, 7년은 더 살아요. 대신 문제는 뭐냐. 여자들은 골골하면서 안 죽는다. 그 의료보험 카드 보면 한두 장 붙은 사람은 다 여자예요. 그리고 안 죽어. 그러니까 비실비실하면서 오래 사는 게 여자고 남자들은 한 방에 가. 그리고 이제 50세가 지나면 여자가 훨씬 강해져요. 왜? 호르몬 밸런스가 여자들이 남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50세 넘은 사람들 오면 무섭지. 무서워. 그리고 이제 가치가 이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다 남자야. 그리고 5만원짜리 여자야.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그래가지고 50세나 60세가 되면 50대에서는 절대 부인한테 덤비면 안 돼요. 부인이 TV 보면 리모컨 만지지 말고 1m 반경에 들어가지 말고 어디 나갔는데 어디 가냐 물어보지 말고 통장 같은 거 확인하지 말고 다 그래야 돼. 잘 때 사람도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돼. 70세가 넘으면 남자들은 그냥 항상 떠날 준비해야 돼. 무슨 부동산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 자기 좀 싸갖고 언제든지 이사 갈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차가 오면 제일 먼저 타야지. 애완용 개보다 먼저 타야 돼. 애완용. 그거 아파트에서 무슨 폐품 처리하면 나가면 안 돼. 재활용할 때 나가면 싫어해. 폐품 처리할 때 나가야 돼요. 그 80세가 넘은 남자들은 눈 뜨나 감으나 입원하나 걸어다니나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눈 뜨면 힘들어.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오래 사는 남자들 특징을 보니까 100살이 넘으면요 여자 10명이 남자 1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양원 가면 되게 좋아하지. 연기 왔다고. 남자가 없어요 그렇게. 근데 어디 가니까 지중해 어떤 나라 가보니까 남자가 비슷한 나라가 있더라. 보니까 그 남자들 특징이 몇 가지가 있더라. 좋은 물 먹더라. 높은 데 살더라. 소식하더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식. 위에 80% 이상 먹는 동물은 딱 두 가지예요. 인간하고 반려동물. 인간은 것 때 그저 먹잖아요. 그 다음에 다작.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작. 입에 넣으면 최소한 50번 씹어야 돼요. 하여간 식도로 음식이 내려갈 때 죽이 돼서 내려가야 돼. 그래야지 췌장하고 위가 살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오래 씹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디 가도 오래 씹는 건 꼭 나와요. 암 환자들은 몇 번 씹습니까? 최소한 50번에서 100번. 암 환자들 그렇게 계속 씹게 해야 돼. 여기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제 식생활 1번 기준은 오래 씹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하고 나갔더니 밥을 먹는데 앞 사람이 밥은 안 먹고 내 입만 쳐다보고. 강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왜 6번 씹으세요? 그 내가 그런 거 자꾸 따지면 할 겁니다. 그래 강의하고 현장은 조금 차이가 나실 거예요. 생노병사 사호. 이 33은 뭡니까?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33살 넘으면 호상이요. 예수님보다 오래 살면 호상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로병사사오. 네. 제가 관여하는 게 여기서 이제 well being, well living, well aging. 이건 제가 관여할 필요 없죠. 사실 노사연이 노래도 나오대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근데 well dying. 잘 살다 잘 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거. 자, 뭐 찍지 마세요. 나중에 다 드릴게요. 네, 강연 여기다 놓고 갈 테니까요. 나중에 이사님한테 이거 다 퍼가세요. 네? 자, 저 보세요. 염색했을 때 염색 안 했을 때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병원에 가면 대학병원에 아산, 삼성, 서울대, 연대, 국립암센터, 빅5에다가 원자력, 카대, 고대 이런 대학병원에 가서 하는 요법을 우리가 표준요법이라고 합니다. 표준요법은 보험이 돼요. 보험이. 왜? 표준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 오는 분들은 이미 이거 끝난 분이거든요. 아산에서 안 돼서 온 분을 갖다 삼성 가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병원에서 하는 요법 특허요법들이 있어요. 제 손을 잘 보세요. 항암제를 맞을 때 정맥으로 맞잖아요. 케모포트도 정맥입니다. 자, 항암제 100을 쐈어요. 약을. 자, 갑니다. 혈관 타고 가요, 약이. 그죠? 혈관 타고 가잖아요, 약이. 쭉쭉쭉 가가지고 내가 여기 암이 있어요. 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심장에 모이죠. 정맥이니까. 우심방, 우심실, 그 다음에 폐를 한 바퀴 돌아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좌심방, 좌심실, 그 다음에 대동맥. 대동맥 통해서 나가다가 머리로 빠지고 팔로 빠지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일부가 암으로 가요. 그러면 100이라는 항암제를 쏘면 약을 여기 얼마나 가냐? 암에 가는 건 5도 안 돼요. 대신 머리카락 가면 머리카락 빠지는 거고 골수 가면 골수만 가지는 거고 그럴 바에는 사타구니에서 동맥에다가 직접 관을 넣어가지고 암이 먹고 사는데 여기다 약을 쏘면 조금만 써도 농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고기만 가고 그게 동맥내 항암. 저희 병원에서 주력 많이 하고 있는 게 이거죠. 두 번째, 암이 약이 가려면 혈관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혈관이 없는데 암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장기가 복막이에요. 그 복막에 암이 가면 골치 아프죠. 왜? 약을 써도 안 가니까. 그래서 복막에 암이 가면 우리 병원에서 보통 대학병원에서는 반년 내지 그 정도 남았다. 6개월에서 1년 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이가 떡이 돼서 고생하니까 문제지. 그런데 보니까 미국은 가보니까 일본 같은 나라에서 완치는 안 되더라도 2, 3년은 살아. 봤더니 배를 열고 눈에 보이는 거 다 지지고 뜯고 복막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항암제를 뜨뜻한 물에 섞어가지고 빙빙 돌리는 거야. 그걸 하이팩이라 그래. 지금 세브란스 병원하고 당국대에서 무진장 많이 하는 거예요. 아직 표준화가 안 돼서 보험은 안 돼요. 근데 앞으로 보험이 되겠죠. 표준화가 되면. 이게 근데 이거 수술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15시간이에요. 그럼 4기 암 환자가 15시간 버티냐? 그건 힘들거든요. 그래서 복강형으로 빵꾸만 뚫고 항암제 뜨뜻한 물을 섞어서 돌리면 어떠냐? 그게 라이팩. 저희 병원이 지금 한 900내 했죠. 이런 것들은 완치는 안 되더라도 삶의 질과 양에 도움이 되니까 대신 보험은 안 돼요. 왜? 어떤 사람은 입안에 혹이 있는데 죽어도 수술 안 하겠대. 그럼 초음파를 태워볼까? 갑상선에 뭐가 있는데 죽어도 수술 안 하겠대. 그러면 뭐 이걸 얼려볼까? 냉동 이런 것들은 다 보험이 안 돼요. 면역요법 같은 거 다 보험 안 돼요. 그렇지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주로 많이 연구하는 게 이쪽을 많이 연구하는 건 이미 이걸 끝났으니까. 그렇죠?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안 되면 내년. 저희 병원이 의사가 지금 140명이 넘고 1000병상이 가깝고 여기 생병원의 암센터에 세운 동기를 제공한 게 접니다. 벌써 18년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18년 되면 잘리기 전에 내가 자르는 게 나아. 그래서 3월달에 간둔다 그랬더니 간두지 말래요. 좀 더 있으래요. G 생병원, G라는 뜻은 글로벌 뜻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일본 인터넷 상담 하루에 10시간 합니다. 그 다음에 병원 상담은 꼭 일주일에 한 번. 왜 한 번뿐이 안 하냐? 고문이기 때문에. 고문은 자꾸 나가면 안 돼요. 그래요. 두 번째 강의인데 강의를 1년에 지금 한 60번에 70번 합니다. 많이 줄였죠. 100번 넘게 하니까 죽을 것 같아. 그러다가 150번 하는 250번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피곤한 거 어떻게 푸시냐고. 전라도 경상도는 한번 강의하고 오면 2, 3일 힘이 들어요. 근데 그분이 250번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 있다 돌아가셨다고. 그분이 황수관 박사님이세요. 제가 참 존경하죠. 황수관 박사님이 1년에 200번 넘게 그러면 못 견뎌요 몸이.
그래서 나도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해서 이렇게 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 살린 분 살아난 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왜? 하도 뻥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뻥이, 우리나라 도사가 무진장 많아요. 암도사가 지리산 암도사, 무주구천동 암도사 무진장 많아요. 돌팔이가 두 가지예요. 진짜 돌팔이, 고치지도 못하면서 면허도 없는 놈. 가짜 돌팔이, 면허는 없는데 살리는 분. 그러니까 그건 도와줘야 돼요. 살리는 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찾는 거죠. 이렇게. 자, 암. 병원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병원 밖으로 가야지. 그러잖아요. 내가 병원 갔더니 병원은 자료가 잘 돼서 현대약은. 그러니까 병원 갔더니 내 병을 책임질 가능성이 10%뿐인데 그럼 10%만 투자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올인하지. 일단 아산 삼성 세브란스 병원 옆에 모텔 가면 암 환자들 득실득실해요. 입원 못 해가지고. 그러다가 입원해봐 막 박수치지. 어려운 경쟁력을 뚫고 입원했다고. 가보니까 건물은 멋있어. 의리의리해. 기기는 최첨단이야. 교수들이 막 회진다녀. 다 날 것 같지. 여러분 암이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암 완치율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1000명이다 그럼 몇 명 날 것 같아요? 기자가 저한테 물어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른다 그랬지. 왜 모르냐 그래서 조사하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 그래서 지금 TV에 나오는 건 전부 다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 그건 10년 살아있다는 얘기지. 5년 살아있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10년 생존율이 61%예요. 갑상선암 요거 빼고 54%.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끼케야 50%예요. 그럼 병원 1000명 가면 500명은 된다 안 된다? 안 낫지. 그럼 내가 안 날 공산이 많다. 그러면 들고 가야지. 그게 제 지론이에요. 암 안 걸리는 법 있냐 물어봐요. 있다 그랬지. 뭐냐 그래서 암 걸리기 전에 죽어라. 우리 환자들은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스트레스 안 받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그럼 가라 빨리. 근데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심장에다 한번 손대 보세요. 심장 왼쪽입니다. 심장이 왼쪽, 오른쪽은 좀 이상한 분이에요. 왼쪽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심장아. 지금까지 뛰느라 고생 많았다. 지금 당장 멈춰라. 안 되죠? 마음대로 못 간다니까요. 불러야 가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이 봤을 때 이뻐야지 오래 살려줘요. 그래서 좋은 일 하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번 대로 좋은 일 쓰다가라는 거예요. 저는 의사로서 제 할 일 다 하다가 근데 내가 장의사입니까? 수의사입니까? 나는 어렸을 때 자꾸 아버지가 목사래요. 목사. 나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목사라서 나는 안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의사래. 난 피 보는 거 싫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의사가 그렇게 싫으냐? 이북에서 우리 내려와가지고 너 의사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래서 두 분이 있다고 그랬지 내가. 안중근 의사하고 윤봉길 의사 쪽. 아버지한테 더럽게 얻어맞았어. 생긴 암덩어리. 생긴 암덩어리가 중요합니까? 10년에서 30년 동안 이 암을 만든 사람이 중요합니까? 물이 오래돼서 이끼가 꼈어요. 그럼 이끼가 잘못이냐? 오래된 물이 잘못이냐? 쓰레기가 오래돼가지고 쥐새끼가 끈다. 그럼 쥐새끼 잡는 게 중요하냐? 쓰레기 치우는 게 중요하냐? 여기서 이제 해독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암은요, 동물 실험하고 사람 실험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항암 작용이 있다는 제품, 성분 5,000개 중에 하나가 약이 돼요. 그만큼 우리가 실험실에서 사는 것 같고 동물 실험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사람은 지가 만든 거예요. 제 손을 보세요.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이 애가 5이야. 근데 막둥이를 갖다 왕따 시켜서 이놈이 삐져가지고 조직폭력배가 됐어요. 이게 암세포예요. 따라서 암세포는 원래 누구 새끼? 내 새끼요, 내 새끼. 내 새끼가 내가 잘못해서 삐뚤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암자를 절대 여러분도 미워하면 안 돼. 배우도 최보람 씨, 어머 최보람. 암자를 좋아하시니까 동네도 곤지암, 어머 곤지암 이러니까. 수사반장 다 죽었어요. 최보람 씨 하나 살고. 암은 내가 잘못해서 내 새끼가 변해서 거예요. 그럼 암한테 미안하다 그래야지. 맞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그러니까 생긴 암이 중요하냐? 근데 생긴 암을 놔두니까 웃겨. 우리나라는 되게 웃겨요. 병원에서는 병원 밖에 막 뭐라 그래. 이렇게 만들어놨고 또 병원 밖에 가봐.
자연 치유하는 데 가봐. 병원 보고 막 뭐라 그래.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건 코끼리 다리 만지기예요. 병원 치료도 장단점이 있어요. 병원 밖에 치료도 장단점이 있어요. 우린 장점만 따서 쓰면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은 믿음의 대상, 사람은 용서와 사랑의 대상, 의학은 이용 대상. 내게 득이 되면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방이든 양방이든 건넌방이든 뒷방이든. 그러니까 생긴 암도 놔두면 안 돼. 왜? 퍼지고 튀고 맞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물을 만들고 흉수, 복수, 뇌약. 그러니까 생긴 암도 손봐줘야 돼요. 대신 만든 사람은 무조건 손봐줘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암치료가 지금 가장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일단 진단받아서 대학에 가면 생긴 암 없애는 데 주력해요. 없애서 100% 되면 좋아. 남아있다 그런 문제가 더 커져요. 왜? 몸이 더 망가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cm짜리 암이 있어요. 내가 5cm짜리 암이 있으면 암세포가 1000억 개. 여기에 내 몸의 면역 같은 자연 치유력이 이거라고 치면 이 상태로 항암제를 맞았는데 5cm가 2cm 됐다. 그러면 1000억 개에서 80억 개로 암이 준 거예요. 그러면 환자는 좋아서 난리지. 문제는 몸도 그만큼 망가져요. 그러니까 비율은 같은 거예요. 이건 그나마 시간이라도 벌겠지. 요 남아있는 80억 개 암세포는 오사마 빈 라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이미 항암을 이긴 놈이니까. 항암제를 썼는데 안 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뜯으면 몸만 가는 거지 뭐. 그럼 더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녹화하죠 지금? 녹화해요? 네. 녹화할 때 그 환자 얘기 다 빼셔야 됩니다. 네, 개인적인 얘기는. 예. 그다음에 어쩌다 나왔다 그럼 어쩌다 나온 거지. 자연인이다. 그럼 자연이다. 몇 명 올라가서 몇 명 난지 모르잖아요. 일단 난 거야. 그냥 그렇게 사례로 믿으면 돼요. 초창기에 제가 암 연구할 때 산에서 간암 내려왔는데 반은 죽었어. 그래가지고 간암 환자 6명이 같이 올라갔어요. 똑같이 산다고. 6개월 내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례지. 이건 통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낫거나 더 살면 행복하냐 이건 중요한 거예요. 6개월 남았다 그랬는데 2년 살려놨다 그러면 1년 반 동안 진짜 재밌게 웃다 간 거냐? 아니더라. 우리나라 왜 이렇게 유산 싸움을 많이 해요? 유산 싸움 하는 거 정말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저는 제 꿈이 우리 환우들이 어차피 한 번은 가요. 암에서 나도 갈 때 좀 웃고 갔으면 좋겠어.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 아시는 분이죠 다? 시골 연금 서울 가는 기차놀이에 서영춘 씨, 백남봉 씨, 술을 괴짝으로 드셨다던 조경환 씨, 앙드레 김이에요, 최인호 씨, 이종환 씨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김현정 씨, 김장옥 씨, 장진영 씨. 장진영 씨는 항암을 수십 번 했죠. 그거 미국 갈 때 내가 아는 분이 봐서 물어봤더니 배가 어쩌냐. 배가 돌이래요. 그건 어디 가도 안 돼. 적어도 대학병원에서 나한테 올 때는 적어도 걷고 먹고 간하고 콩팥은 좀 남아있어야지 뭐 하고 자시고 하지. 이거 안 되면 뭐 호스피스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샵도 그래. 전반전 끝나고 1대0으로 오면 그래도 내가 2골 넣을 줄 알아? 그때 끝날 때 거의 와가지고 4대0으로 와봐. 그럼 내가 뭐 박지성이야 차범근이요. 안 된다고 그거. 그래서 골든타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오냐. 김자옥 씨 참 의미 있는 얘기죠. 그래도 암은 시간을 만져서 고맙다. 36살 난 자매가 왔는데 양가 부모 다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들어오자마자 그래요. 저 선생님, 자기가 선생님한테 소원이 있대. 근데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자기는 암만 아니면 좋겠대. 다른 병은 다 받아들이겠대. 암은 못 받아들이겠대. 그래서 내가 다른 병으로 바꿔줄까? 입이 이만해지는 거야. 그럼 골라봐. 1번 치매. 그랬더니 너 엄마 보고 누구세요? 그래야 된다. 그리고 막 된장 발라야 된다 뼈에다가. 싫대. 2번 중풍. 그거 어떻게 쓰냐. 3번 교통사고. 한 방에 간다고 싫대. 4번 추석 죽을 때까지 피 어떻게 가냐. 5번 하나 남았다 당뇨합병증. 그랬더니 그거 괜찮대. 어떻게 되니? 그래서 눈 좀 멀고 이거 잘라야 되네. 싫대. 어떡할까? 암이 훨씬 낫다.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지금 사망원인 1위가 뭐예요? 암 그렇고 말고. 사망원인 1위가 뭐예요? 암 그렇고 말고 답 나오잖아요. 사망원인 1위 암, 2위
뇌혈관 질환 3위, 심장 질환 4위, 자살. 하루에 30명 넘게 자살해요 지금. 하루에 죽는 사람이. 자 봐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혈관 튼튼하게 하는 방법 제일 좋은 거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걸으셔야 돼요. 이왕 걷는 거 어떻게 걸어요? 웃으면서. 웃으면서 걸으면 또 지나가던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귀에다 만화 꽂고 웃으면서 걸으셔. 진짜 건강에 좋아요. 피가 그렇게 중요해요. 성서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피에 생명이 있다.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튼튼하고 혈액이 깨끗해야 돼. 혈액이 깨끗하려면 청혈 되려면 해독이 필수예요. 미세먼지 같이 날라오니 중금속 같은 거 무서워요. 유방암은 계속 많아집니다. 왜? 중금속이 들어오면 어디 제일 많이 가냐? 지방으로 많이 가요. 지방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유방이죠. 유방은 그래서 20년 넘어도 팍팍 재발해요. 유전자하고 많이 연관되기 때문에. 어쨌든 참 기른정 씨, 박경리 씨 쭉 나오죠. 이주일 씨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주일 씨가 입원할 때 4마디 했어요. 월드컵 경기 보고 힘들어서 4마디에 첫 마디가 뭐냐? 야, 코로나 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두 번째, 나하고 입원한 사람 나 혼자 남았어. 세 번째, 이 암은 돈이 많아도 안 되나 봐. 내 앞에 빵 어제 실려 나갔어. 뭐 재벌. 네 번째, 나 더 살고 싶어. 그리고 한 달 있다 죽었죠. 월드컵 경기 못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주일 씨 병명은 뭐냐? 비소세포예요. 폐암을 돌려놔요. 소세포, 작은 세포. 비소세포, 안 작은 세포. 그러니까 이주일 씨는 비소세포 폐암이에요. 비소세포 폐암이 5년 생존율이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병원 잘 다녀도 내가 5% 이내로 산다 그러면 생각을 좀 바꿔야죠. 이문세 씨 아세요? 네. 이문세 씨는 갑상선암 괜찮고 이문세 씨 노래를 작곡한 이영훈 씨입니다. 알 수 없는 인생 광화문예가 옛사랑. 저한테 올라다 못 왔죠. 왜냐면 오다가 죽을까봐 관을 4개나 꽂고 있어가지고. 부인이 물어봤어요. 우리 이영훈 씨한테 당신 치료하면서 후회되는 거 있냐 아쉬운 거 있냐 했더니 이영훈 씨가 한 대답이에요. 내가 삼성을 너무 믿었어. 제가 삼성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의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학병원 다녀도 다른 거 꼭 생각할 게 있어요. 그건 꼭 알고 다니라는 거지. 나중에 대학병원에서 이건 어렵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뭐 여기저기 찾고 나면 그건 때는 늦으리. 장혜주 씨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누가 물어봐요. 다음 타자 누구 하냐. 그래서 내가 최동원 맞았어요. 최동원 야구 선수 투수입니다. 제가 최동원 씨 만났을 때 얼굴 보니까 제가 봐서는 본 못 넘겨.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좋대. 본 못 넘겼죠. 전국 노래자랑 악단장 하시던 김인엽 씨입니다. 김인엽 씨 병명은 소세포 폐암. 소세포 폐암은 하도 빨리 퍼져서 한 달 만에 사망해요. 그래서 항암제를 꼭 해야 돼요. 그리고 항암제를 미리 이미 맞고 왔어요. 그래서 암도 줄고. 근데 얼굴 보니까 갔어. 그럼 더 이상 맞으면 안 돼. 좀 쉬었다 해야 돼. 그러니까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아무래도 대학병원 스케줄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창문에 똥파리가 붙어가지고 망치로 뺐더니 똥파리도 죽고 유리창도 깨졌다. 집에 바퀴 새끼 잡으려고 태우다 보니까 집도 타고 바퀴도 죽었다. 암이 줄었는데 돌아가셨다. 그건 의미 없는 거죠.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임윤택 씨라고 울랄라 섹션 가수입니다. 12월 달에 저는 상 탈 때 요거 3, 4월 진짜 3월 달에 사망했죠. 김상순 씨 이제 최보람 씨 하나 남았어요. 오동잎 한잎두잎 최연 씨입니다. 식당으로 돌아가셨죠. 내 마음이 가는 그곳에 장현 씨입니다. 폐암 치료하다가 방사선 폐렴으로 사망했죠. 울고 싶어라는 이남희 씨. 이남희 씨는 폐암 진단 받고 2달 만에 사망했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죠. 강용호 박사님. 장님으로 미국 백악관까지 가신 분이에요. 대단한 거지. 이분 췌장암 진단 딱 받으니까 딱 2마디예요. 내가 이 땅에서 구질구질하게 3년장 하느니 내 고향 천국 가서 편히 쉬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 가서 다 이루는 거 있죠. 장학금 받은 거, 돈 모은 거 다 하나 나갔어요. 갈 때 그렇게 가야 돼. 그 갈 때 보면 2가지요. 꼬부치다 간 사람, 베풀다 간 사람. 이태석 신부 아실 거고, 정진 씨, 노진규 씨, 다 유명한들 많아요. 조동시 씨입니다. 가수.
나뭇잎 사이로 보면 방광암으로 사망했죠. 김영희 씨 최장암 보이죠? 이왕표 씨, 신성일 씨. 저기 광주에 강의 가니까 그 요양병원에 사진을 이만하게 붙여놨어요. 신성일 씨. 그래서 왜 붙여놨나 봤더니 이 병원에 있다 가신 분 그러가지고. 스케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영하 씨 알죠? 이일재 씨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 나온 분 돌아가셨죠, 폐암으로. 이여령 장관님 딸입니다. 이민아 씨. 살아있는 분 이회수 씨 위암 살아있죠. 안치환 씨 사람이 꽃보다도 대장암 치료 중이고. 이상무 씨 카터 대통령은 흑색적인 머리로 갔어요. 흑색적인 머리로 가면 100% 사망해요. 근데 어떤 약을 탁 맞고 이게 쫙 사라졌어요. 그게 지금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예요. 항암제가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 그래가지고 그것마저 굉장히 힘들지. 정상세포도 많이 망가지니까. 2세대 암세포의 특이한 단백질이나 신호물질을 공략한 타케뇨 보통 표적 항암제. 그래서 요새 표적 항암제 굉장히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암세포하고 꼭 T세포가 손을 잡고 있어. 그걸 끊어버리자. 그게 면역 항암제. 지금 면역 항암제 시대죠. 그래서 키트루다, 여보이, 옵디보, 티센트리 그런 약들은 다 3세대. 카테 대통령이 거기 일조를 많이 했죠. 이여령 장관님, 이여령 장관님도 지금 암이죠. 이여령 장관님 사위, 김한길 씨도 암이고, 그죠? 김영호 씨도 지금 암이고.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암인 줄 몰라요. 암세포 누구나 갖고 있지. 단지 덩어리만 안 내쁜 거지. 덩어리 돼도 모르지 뭐. 맨날 CT 찍는 사람 봤어요? 그럼 CT 때문에 장거리지. CT 때문에 방사선 받아가지고 CT 한 번 찍으면 가슴 사진 몇 장 찍는 것 같은데 수십 장 와가지고. 따라해보세요. 유명할수록 안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이분들은 대학병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기자들이 쫓아다니니까. 여러분 기자 안 쫓아다니잖아요. 감사하지. 목욕탕도 못 가. 다 쳐다봐서. 목욕탕도 안 쳐다보잖아요. 저는 목욕을 굉장히 싫어해요. 어렸을 때 그 이태리 타월에 붙던 시절에 어머니께서 수세미로 등어리가 팍 까졌어. 그러니까 저는 목욕만 하면 그 생각이 나. 그러니까 목욕 잘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봄, 가을, 겨울에 한 번 하고 말아요. 왜 그런 거 눈에 오니까. 저한테는 환자 얼굴도 보세요. 막 와가지고 대학병원 막 욕하지. 왜? 대학병원에서 자기 지금 이도록 내버려뒀으니까 무시하면서 막 들어와요. 이럴 뻔 욕을 막 개나리 시베리아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욕을 갖다가 30개 정도 외워두세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래서 제가 처음 샘병원에 2002년도에 갔을 때 내가 두 가지 조건 제시한 거예요. 이사장한테. 첫째, 나는 1시간에 1명 보겠다. 하루에 3명만 보겠다. 두 번째, 상담비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사장이 뚝딱지 나가고 그냥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가 병원장인데 선배님 15만 원은 받으셔야 됩니다. 1시간 상담하는데 그래서 안 가. 걔도 일주일 있다 올라가서 선배님 12만 원 어때요? 12만 원. 그래서 야 내가 콩나물 가게냐. 나중에 3달 만에 3만 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봐준다. 그거 2002년도에 3만 원. 지금도 3만 원. 난 뭐? 암 연구할 때는 가슴을 다 비우고 해야 돼요. 그거 조금 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암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있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산소, 저체온, 고혈당, 전자기파, 스트레스, 면역, 감염. 이 6가지는 암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딱 병실에 가서 발을 만져보면 발이 왜 이렇게 차냐. 병실에 갔더니 암 환자가 없어졌어. 어디 갔을 때 한국냉면 먹으러 갔어. 그분은 또라이고. 찬 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춥다고 덥다고 에어컨 일고 있다다가 큰일 나지. 놀러 갔더니 위에 고압선 지나가. 절대 밑에 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전철도 그러니까 안 좋아요. 전철이 전기자는 쉐카 동안이니까. 거기 딱 가서 앉으려고 했더니 경로석에 이 배꼽대기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놓고 찍고 앉아있어. 미치겠어. 그 밑에 자기 애가 있는데. 여러분 뇌파 찍죠? 심전도 찍죠? 고유 전류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면 안 돼요. 자기장이 형성 안 돼요. 그래서 뭐 밀양 송전탑 다 의미 있어요. 이런 거. 근데 스트레스는 뭐 하여간 긴장 딱 하면 긴장하면 세포가 문을 닫아요. 세포가 문을 닫으면 노폐물이 못 나오니까 산성화가 되고 산소하고 영양분이 못 들어가니까 저산소 빠지고
그건 악순환되는 거, 악순환. 그래서 긴장하는 게, 그래서 긴장할 건 다 빼야 돼. TV에도 연속극 그런 거 절대 보면 안 돼요. TV에 같은 고수업 같은 거 절대 치면 안 돼. 피박 한번 써봐 면역 다 떨어져. 절대 치면 안 돼. 그러니까 TV를 봐도 죽은 사람 노래 절대 듣지 말고, 김광석, 김현식, 차중락, 배호 이런 사람 노래 들으면 안 돼. 살아있는 사람 태진아, 서른도, 현철, 박상철, 장윤정 이런 사람 노래 들어. 비목 불러봐요. 따오기 불러봐. 괜히 눈물 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이 이런 거에 안 빠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암자 보니까 한자 보세요. 암자 보면 입구자가 3개야. 하도 처먹어서 안 걸려서 그렇습니까? 산에 나가라. 할 말이 많은데 산이 막고 있구나. 암은 4새끼예요. 암세포는 헐크가 아니에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니에요. 독이 아니에요. 암이 얼마나 많냐? 한 집 건너가 뭐지? 한 집에 한 명이지. 남자들은 5명당 2명, 여자들은 3명당 1명. 그러면 한 집에 한 명이죠. 앞으로 이렇게 가면 반은 암으로 가. 이렇게 반은. 미안해요. 이쪽 반은 암으로 가요. 그럼 이쪽 반은 뭐하냐? 반은 강호해야지. 미국에서 하루에 총 맞아 죽는 사람 90명. 교통사고 우리나라 죽는 사람 몇 명? 10명? 그것도 안 돼요. 암은 우리나라 1년에 하루에 몇 명이야? 암은 하루에 220명. 지금 강의 중에도 벌써 몇 명 돌아가셨어요. 암의 원인은 너무 많어. 이렇게 글씨 많은 건 건강에 해로워서 그냥 빨리 넘겨야 돼요. 이건 중요해요. 정부군이 반란군된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내 세포가 반란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 보면 나오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되는 중간 단계 세포들이 우린 계속 생긴다. 이 하나만 자라도 암세포가 암덩어리가 되는데, 우리 몸은 경찰이 저 밑에 보죠. 팍팍팍 만나면 다 죽여버려요. 요 경찰을 갖다 우리가 면역이라고 해요. 면역세포라 그러면 우리 뭐 감마델타세포, NK세포, T세포 그런 거예요. 이 암세포 하나가 면역을 뚫고 나와서 한 번 분열하면 2개가 되고, 2번 분열하면 4개가 되고, 3번 분열하면 8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30번 분열하면 암세포가 몇 개가 되냐? 10억 개. 10억 개가 왜 중요하냐? 요때 CT에 나와요. 요때가 1cm예요. 1cm. 5mm면 몇 개입니까? 1억 개. 그러니까 우린 몇 천만 개가 있어도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의학의 한계죠. 암세포가 자라면서 제일 많이 먹는 게 뭐냐? 포도당을 많이 먹어요. 그럼 포도당에다가 반짝이 붙여놓으면 계속 먹으니까 반짝반짝 빛날 거 아닙니까? 그게 페트란 사진이에요. 페트라고 보통 사진 페트. CT는 뭐냐? 김밥에 콩 하나 넣고 싹 봤더니 어디에 얼마만한 게 암이 있다. 그거 하는 게 CT예요. 그러니까 CT는 위치와 장소와 크기를 보는 거고, 페트는 이게 살아있냐 죽었냐 아니면 활발하게 뛰냐 그거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치유 같은 게 되는 분들은 암이 맨 처음에 몸이 못 견디니까, 이 몸에서 암덩어리가 못 견뎌. 그럼 어떻게 되냐? 암덩어리가 지랄해요. 부어. 딱딱한 게 말랑말랑해지는 경우 있어요. 이때 CT 찍으면 크게 나와요. 부었으니까. 그럼 병원에서는 악화됐다 그럴지 모른다고. 이땐 페트를 찍어야 돼요. 그럼 반짝반짝 빛나는 게 덜 반짝반짝하다. 그럼 이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환자 평가할 때. 그 다음에 검사는 좋아지는데 환자 때깔은 겉은 모습 계속 안 좋아진 사람이 있고. 제가 사실 엘고린에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그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약제를 통해서 진짜 암이 어느 정도 나냐. 아마 500명 정도가 먹게 되면 잘 듣는 암이 분명히 나와요. 그걸 찾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또 오케이 한 거고. 또 이건 식품이 아니잖아요. 이건 드럭이에요. 한방 약제예요. 그래서 제가 기획한 것도 좀 있어요. 이거 식품은 제 이미지가 상해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인터넷 하시는 분들 인터넷에 제 이름은 올려도 저희 병원은 올리시면 안 돼요. 네? 엘고린이라는 게 진짜 엘고린 제가 임상 자문하는 거니까. 진단이 됐다 그러면 이건 뭐 얼마나 걸린 겁니까? 보통 10년에서 30년이지. 조기암? 조기인지 굴비인지 명태인지 10년이 넘으면 조기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암은 생긴 암만큼 중요한 건 맞는 사람 꼭 체크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은 현대의학은 그쪽을 보는 게 아니니까. 현대의학의 장점은 생긴 암 없애는데 현대의학 따라갈 거 없어요. 또 진단도 현대의학으로 내려야 돼.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 자기 유방암 자연 치유됐대. 그래서 몇 년 됐냐? 20년 됐대. 그래서 20년 전에 덩어리 3개 있었는데 어느 병원에서 진단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 뭐가 내가 만져보면 알지.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10번 분야하면 1000개, 20번 분야하면 100만 개. 100만 개가 어느 때냐? 1mm. 1mm가 돼도 사진에 죽어도 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1mm. 깨알 만한 거, 깨알. 깨알 만한 건 보통 100만 개 정도 돼요. 5mm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래서 사진, 위 사진 찍고 괜찮아서 배 열고 들어갔더니 복막에 깨알들이 막 퍼져 있다. 그러면 파종, 씨 뿌린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시딩 그래가지고 다시 닫죠. 그건. 자, 암세포는 똑똑해. 정상세포 띨띨해.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죽어요. 암세포는 똑똑해. 계속 항암제 폭탄 쏟아지면 무산소, 내성. 암은 자라고 퍼뜨고 퍼지고. 그래서 암도 생기암도 봐줘야 돼요. 생기암 때문에 생기는 증상 이런 당장 뼈로 가면 뼈가 주저앉으니까. 그래서 생기암도 우리가 손 봐줘야 된다. 조금 자라면 혈관 만들어서 지가 팍팍 자란다. 근데 암이 만드는 혈관은 되게 띨띨해. 혈관은 띨띨해. 약간 미성숙해. 그래서 암 환자들 증상 중에 출이라는 게 왜 자꾸 생기냐? 자꾸 이게 혈관이 망가져 터져서 그래. 터져서. 정상세포가 암세포 10번 분열, 20번 분열, 30번 분열. 보통 암은 이때 발견되죠. 이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암은 수년이나 수십 년의 결과물이다. 암은 오래된 거라는 거죠. 따라서 암이 자라도록 조장한 나도 무조건 바꿔줘야 된다. 이 변기, 화장실 변기가 아니고 변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의학적으로 말하는 변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1, 2, 3, 4기는 국제분류예요. 1, 2, 3, 4기. 그래서 우리가 종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파고들고 림프절 얼마나 가고 그다음에 다른 장기를 켰냐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옆으로 튀면 4기야 무조건. 유방암이 간으로 갔다 그러면 4기예요. 4기라 그러면 우리나라 껌뻑 죽어. 4기를 떠다줘야지. 그죠? 유방암이 여기로 가면 유방암이 간으로 갔다 그럼 간에 간 건 유방암 조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유방암이 갔겠지 해가지고 약을 썼어. 유방암 약. 그런데 유방은 줄어드는데 간은 계속 커져. 그럼 간헐력을 딱 조직 검사해봐요. 했더니 유방암인 조직이 나온 게 아니라 간암 조직이야. 그럼 이 사람은 암을 2개 갖고 있는 거예요. 유방암하고 간암. 이렇게 한 사람이 암을 2가지 이상 갖고 있는 걸 다중암, 이중암이라 그래요. 이렇게. 폐암이. 그럼 이거 볼 때 뭐라고 부르니까 이건 간암이라고 안 그래요. 유방암이 간으로 갔다 그럴 때는 이건 전이성 간암. 따라서 유방암이 원발암인 거예요. 폐암이 뇌로 갔다 그럼 뇌암이라 그러면 안 돼요. 전이성 뇌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 쉽죠? 근데 저 중요한 게 뭐냐면 진행암, 사기암, 말기암 이건 뭡니까? 국제분류는 1, 2, 3, 4기고 우리가 임상적으로 조기, 진행 이런 말을 쓰는데 사기 같은 경우는 멀쩡한 사기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는 병원 치료해야지. 이건 진행암에 들어가는 거고 사기 중에서도 더 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 없는 분이 말기. 그러니까 말기하고 사기는 꼭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사기는 말기가 될 수도 있고 진행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 환자들한테 할 때 사기와 말기는 다르다? 맞는 얘기예요. 위 조직 검사하다 보니까 위 내시경 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 그럼 선생님이 위에 뭐 있습니다. 그래갖고 조직 검사해. 그래갖고 위암 세포가 발견됐다. 그럼 그 사람은 암 환자 확진되는 거지. 그죠? 근데 검사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 있죠. 왜? 덩어리 자체가 다 암세포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죽은 조직, 물, 정상 조직 다 짬뽕이야. 그러니까 바늘을 콕 집을 때 엄한데 집으면 암세포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선생님이 그래. 그럼 다음에 또 합시다. 그러거나 아니면 아예 이걸 잘라. 침으로 빼는 게 아니라 아예 잘라서 절제생검이라 그래요. 이거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위암됐다 그러면 외과에서 들어가서 칼잡이들이 받고 외과적 병기 마지막에 절제물을 다 검사하는 게 최종 병기. 저한테 이제 병리 소견은 이걸 보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폐암이라고 하면 폐암은 장기별이고 우리가 폐암을 갖다가 소세포냐 비소세포냐 그 중에 선암이냐 도나든 저전이냐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허투 인자가 어떻고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어떻고 그 정도는 아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래갖고 진단받으면 되게 병원에서 표준요법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하는 게 다 이거죠. 이걸로 나면 돼요. 아산, 삼성, 서울대, 연대 가서 이걸로 나면 돼요. 저도 의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나면 되는데 이거는 나는 사람이 지금 반뿐이 안 되니까 그럼 반은 어떻게 할 거냐? 실패하는 사람은 반은 특허약품 가든가 호스피스 가든가 아니면 병원 바깥으로 튈 거 아니겠냐? 지금 숫자가 이게 거의 반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종의 계기로 저는 이건 우리 후배들이 다 하니까 난 이걸 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보는 암 환자는 다 메이저급에서 온 환자들이죠. 대학병원에서 나한테 올 때는 항암제 하려고 오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낫냐 보니까 10년 생존율 61%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반 정도다. 그러면 전체 환자가 1000명이면 500명 정도는 안 된다. 암난민. 제가 보는 환자는 암난민들입니다. 암난민. 자, 병원 치료가 잘 됐냐? 그거 볼 때는 몇 가지 보면 돼요. 첫째, 암이 어느 정도냐? 두 번째, 치료에 잘 반응하냐? 세 번째, 환자의 전신 상태. 이 정도 보면 아마 이건 좀 전문적이니까 이건 빼고. 자, 통합의학적 암 치료는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이거죠. 치료 대상을 생기나무로 할 거냐, 자연 치료할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기나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과 만든 사람을 강하게 하는 이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 즉, 산이 이렇게 있으면 생기나무를 줄이고자 하는 현대의학과 병원 밖에는 전부 다 이거 통계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주력의학이 현대의학이니까. 지금 국가암정보센터, 국립암센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대의학 중이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현대의학은 암공약이 많고 병원 밖에는 자연치료가 많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암이라는 산이 있는데 현대의학은 주력으로 지금 요법 계속 발달하고 있는데 현대 바깥에도 나름대로 많이 뛰고 있다. 이런 병원 밖에서 한방 대체 민간 잘 막 하고 있죠. 가만 보면 이쪽은 암공약이고 이쪽은 자연치료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병원 치료도 장단점이 있고 병원 밖의 치료도 장단점이 있다. 우리는 장점만 따서 쓰는 거예요. 윈윈 하자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병원 치료로 암이 정복이 되면 저도 연구할 필요 없죠. 저도 당장 때려치죠. 그렇죠? 그래서 생겨난가 만든 사람을 갖다 같이 봐주자.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통합의학이고 통합의학이고. 그래서 이 생기남을 갖다가 우리가 꼭 손봐주고 만든 사람도 같이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주는 게 통합의학의 기본이에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해.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제일 낫다고 보는 거니까 통합의학이고. 그래서 이 그림의 이 10가지는 몸을 강하게 하는 면역은 자연치료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10가지는 기본으로 하면서 병원에서 하는 표준요법과 병원에서 하는 특허요법과 병원 밖의 암억제 이 셋 중에 뭘 택해서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암치료는 이거 하다가 표준요법으로 암을 줄이다가 못 줄이면 그제서야 이걸 찾는 거거든요. 그때는 너무 늦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치료를 해도 저쪽 일본의 자연치료 10가지는 꼭 같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암치료 딱 진단받으면 생기남 공략 3가지하고 자연치료 강약 10항목은 가족들이 공부를 엄청 해야 됩니다. 생기남 없애는 거 3가지는 아시다시피 표준요법, 특허요법. 표준요법은 대학병원에서 하는 거고 특허요법은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고 그러면 병원 밖에 암억제 하는 건 제가 주로 많이 한 거예요. 병원 밖에 암억제. 지금 여기 그 빨간 약이라고 말하는 그 제재도 여기 들어가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표준요법은 여러분 대학병원 가면 다 해주는 게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특허요법 이 하이팩이라고 복막에 암이 가면 배를 열고 잡아뜯고 그다음에 뜻한 항암물을 넣든가 라이팩 복강경을 하든가 아니면 동맥을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 그 특화된 요법으로 저희 대학병원 이외에서만 하죠. 표준화 과정에 왜 실험실, 동물실험, 인체 실험이 필요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통과해야 돼. 수백 명에게 써보고 부작용이라든가 이건 어느 게 탈모가 몇 프로고 이걸 다 나와야지 약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단히 죄송하지만 임상이 면제된 게 있어요. 그게 임상 면제된 게 이제 한방제제는 면제예요. 왜? 전통적으로 오래 우리가 쭉 써왔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근데 제가 봐서는 그래도 쓰는 게 임상이 앞으로 하면 대회는 못 나가요. 우리나라 한약이 예를 들어서 글로벌로 나가기 힘들어요. 왜? 임상을 통과 안 했기 때문에. 원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통과해야지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임상 사상이라고 있어. 사상은 뭐냐? 팔고 나서 생긴 부작용이 있나 보는 거예요. 옛날에 독일에서 아주 좋은 약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임신 구역질. 임신하면 구역질 하잖아요. 그 약만 먹으면 100%야. 한 방에 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팔렸겠어요. 일본은 막 갖다 막 수입해서 막 썼지 일본. 미국은 가만 보니까 임상이 좀 부족해. 그래서 1년 유예한 거예요. 구입 안 하고. 그러고 와서 이제 사상을 본 거예요. 1년 있다 그거 먹은 산모들, 임신부들이 애를 낳는데 애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
그게 유명한 살리도마이드 사건입니다. 임상을 수백 명을 써도 그런 효과가 있어요. 지금 약초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사과가 옛날 사과하고 지금 사과하고 다릅니다. 땅도 습고 다 지금 뭐 육해공군이 다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형질. 근데 병원방 암흑제 제가 많이 연구하는 거죠. 이건 제가 주로 찾는 게 뭐냐, 어떤 제재로 10명 이상 암이 죽거나 없어진 케이스가 있는 경우 대신 CT, MRI, PET로 증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는 일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는 환자, 특히 암 환자가 여기 제재에 어떤 걸 먹고 어떻게 변화됐다는 거, 그걸 갖다 의무 기록을 받아야 돼요. 의무 기록은 의사들끼리 보는 거기 때문에 영어로 씁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의학이 지금 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이상한 얘기해요. 왜 이렇게 의무 기록 사고를 갖다 왜 영어로 하지 마, 한국말로 하면 더 이해 못해요. 아주 이상한 말이 돼요. 그래서 영문으로 해야 돼요. 그 의무 기록 사본은 또 의사들끼리 보는 거고, 의무 기록 사본 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몽땅 다 떼어주세요. 그러면 이만큼 돼요, 이만큼.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최근 걸로 해서 2, 30장 이내면 돼요. 2, 3. 그럼 10,000원도 안 들어요. 10,000원도. 왜냐면 거기 그걸 봐야지 암이 이걸로 좋아졌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잡는 거예요. 말로 좋아졌다 그러면 여기서 사례가 쌓여가지고 만약에 10명, 20명, 30명 되면 그건 누가 봐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찾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암 환자 여기서 임상을 해가지고 수집한 게 너무 미흡하다, 그럼 저는 뭐 몇 년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줘야 돼요. 저는 제 가장 큰 행복은 병원에서 포기하는 환자가 웃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는 게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대학병원에서 포기하는 환자가 그래도 10% 이상 가능성이 있다는 거. 양심적으로 봤을 때 이거 두 가지 제가 지금 20몇 년째 계속 찾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리는 분이 인술이지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은. 한국일보에서 저한테 고맙다고 한 면을 거꾸로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뭘 내냐, 10명 이상 살린 사람 만나자, 그걸 낸 거예요. 공부하는 척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책 들고 사진도 찍었는데, 그리고 한 달을 기다려서 한 달. 몇 명이 찾아왔냐? 꽝. 별 사람 다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진짜 10명 이상만 10%만 살려도 대단하다. 지금까지 10명 이상 의무 기록을 가져온 데가 어디냐, 딱 두 군데예요. 하나는 독극물 비소제제, 또 하나는 기. 여러분 기 있죠, 기. 저는 기 아주 사이비 기도사가 많아서 그렇지 기에 대해서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왜냐면 제가 특히 폐암이나 이 뇌종양 같은 거는 드라마틱한 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병원 방사선과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아까 말한 암이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약을 써도 그러면 암은 계속 세지고 몸이 약해지고, 저 상태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한 골든타임이 꼭 중요하다 이거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계속 찾는 게, 이건 자세한 건 의학적인 얘기니까. 현대의학의 단점을 굳이 말한다면, 첫째, 1번 반 정도뿐이 못 살린다. 2번 치료 과정이 힘들다. 수술하고 와가지고 어머 칼이 너무 잘 들어, 한 번 더 째주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항암제 맞고 와가지고 어머 그 색깔 항암제 약 색깔이 너무 이뻐, 한 대 더 맞을래,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세 번째, 진단 문제예요. 1cg 대하 CT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장암 수술할 때 간이 깨끗했는데 3개월 있다 보니까 간에 이만하게 생겼다. 그럴 수 있죠. 왜? 있던 걸 못 찾은 거죠. 작으니까. 근데 그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번째,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병원 치료하면서 몸 상태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버티다 온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현대학을 보완하는 건 뭐냐, 몸을 갖다 강화하는 걸 같이 해야 된다 이거. 집이 오래돼서 바퀴 새끼 생기면 바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도 쓰게 해라. 부모가 애를 왕따 시켜서 애가 조폭이 됐으면 조폭이 된 쟤도 잘못이지만 부모도 개가 천선해라. 아까도 얘기했어요. 수영장에 이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갈아줘라. 이게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프린트물 드린 게 이거예요. 이 내용은 아주 바이블입니다. 이 10가지는 기본으로 해야 돼요. 암 안 걸린 분들은 예방이 될 것이고, 걸린 분들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것만으로 암이 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 몸을 바꿔주는데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암 공격하는 건 병원에서 하는 게 2가지, 그 다음에 병원 밖에서 하는 게 1가지. 이 3가지 갖다 어떻게 적용하냐, 이게 키예요. 근데 지금은 암 진단 받으면 이거 하다가 요 팔아 죽은 거, 이거 하다 안 되면 이런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환자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연치유가 10가지. 여러분 TV를 보나 어딜 보나 이 10가지는 빼놓지 않고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 좋은 거 드셔라. 목마르다 하고 어머 목말라 물 먹어야지. 그럼 때는 늦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혈관에서 물이 빠진 거예요. 그럼 혈액이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해지지. 끈적끈적해지면 말초에 잘 안 가죠. 안 가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질 않죠. 그럼 저산소 저체온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은 자꾸 드셔요. 그래서 오줌 넣을 때는 꼭 오줌 색깔 체크하고 어떤 물 먹으냐면 거기까지 얘기는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호흡은 가장 중요한 게 심호흡, 복식호흡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산에 가는 사람 자연인이다라고 있죠. 자연인이다 그분들이 좋아지는 경우 보면 공통점이 5가지예요. 첫째, 암 환자가 산에 갈 정도면 이미 마음을 비운 거다. 2판, 4판 합해서 6판, 공사판. 산에 올라갈 정도면 이미 그냥 올라가냐? 운동해야 된다. 운동하다 숨차면 어떡하냐? 심호흡한다. 심호흡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지 횡격막이 떨어져요. 신이 인간에게 하늘에 계신 분께서 인간에게 배는 뼈다구를 하셨다고. 배는 뼈가 없잖아요. 왜? 숨들어 마실 때 배 나오라고. 복식호흡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산에 가니까 먹을 게 하나뿐이 없더라. 이지선양이라고 자동차 사고로 저렇게 수술 수십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저를 위해서 감사가 더 나와?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 내 인간 능력으로 버티지 말라는 거지. 바닥을 치라는 거예요. 하늘도 이뻐야지 오래 살려주지. 하늘이 원하는 일을 해라. 갈 때 웃는 분들 보니까 다 서울세계에 대한 확신 있는 분들이다. 참 고맙죠. 제가 멕시코 갔을 때 한 번 돌아가신데 내 손 잡고 See you again 웃으면서 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죽음의 조건을 보니까 5가지더라고요. 첫째, 누구나 간다. 뚝뚝해도 가고 날씬해도 가고 암에서 나도 가고 암으로도 가고 그죠? 철갑성은 130년 살고 거북이 2, 300년 사는데 사람은 기껏해 80년 살아도 25,200일인데 택시 운전사하고 자가 운전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길거리에 멱살 잡고 싸우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하신 얘기요. 병신 새끼들 100년도 못 사는 것들이 싸우고 지랄이요. 맞아. 두 번째, 순서가 없더라. 진짜 순서. 하늘이 봤을 때,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늘이 봤을 때 이뻐야 오래 살려줘요. 그건 뭐냐? 하늘이 원하는 일을 해라. 제 표현을 말하면 걸정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하늘이 봤을 때 아직 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거에 그 안에 찾으면 장대인 거고 못 찾으면 힘들게 사는 거고. 그러니까 청소부가 막 공장 마감을 쓰는데 지나가던 스님 회장이 막 두드리면서 고생한다 했더니 청소부가 뭐 이거 가지고 난 지금 공장 마감 쓰는 게 아닙니다. 지구를 청소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 세 번째, 아무것도 못 갖고 가더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까? 우리 환자가 20억 있어요. 암 걸리니까 첫째, 둘째 아들 비터지게 싸워. 그럼 갖다 가지라고. 셋째 아들 농사 짓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부른 거예요. 자식 새끼네 농사 터졌다고. 백질 하나씩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얘기. 내가 야 내 재산이 20억이 아니라 빚이 20억이다. 나 좀 갚아다오. 난 눈 좀 편히 감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2억 쓰는 거, 둘째 아들 1억 쓰는 거. 막내는 백장 그냥 내고 그랬지. 너 뭐야 그랬더니 두 형하고 나머지 거 자기가 눈을 팔아서 그렇게 해드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2억, 1억, 17억 그렇게 나눠줬대요. 참 많죠. 이여령 장관은 딸이 죽었을 때 한 얘기. 내가 가진 재산이 가랑잎에 불과하더라. 강남스타일 싸이라고 있어요. 싸이 아세요? 강남스타일 처음 나왔을 때 돈 엄청 벌었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벌었나 하고 노래 한번 들어봤어. 어떤 노래인가 봤더니 그냥 돈 얘기야 다. 집에 한번 들어보세요. 몇 억이야 벌써. 땅 따먹기, 집, 몸, 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좀 칭찬받는 대통령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박수 받는 분, 뭐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떨어지시고, 어떤 분은 총 맞으시고, 어떤 분은 지금 세금 내느라 고생하고. 그래서 호스피스가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지상에 저는 호스피스라고 보고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호스피스 강의를 많이 하죠. 이게 저 정도면 30kg뿐이 안 되죠. 호스피스 봉사를 보고 천사예요, 천사. 몸 건강, 우선 몸이 튼튼해야 돼. 그럼 몸이 튼튼하다 건강하면 조폭들이 제일 건강한 거지. 아니더라,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우리 할머니들 마음 건강하잖아. 마음을 비우고 살잖아. 그러니까 안 죽어. 할머니들 맨날 죽어야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안 죽으면 되니까 이거.
SG 워너비라는 가수가 있어요. SG 워너비. 사이먼과 가fun클처럼 되고 싶다. 걔네들 잘 나가니까 가운데가 솔로로 독립하다가 자살했죠. 그만큼 이게 마음의 스트레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사회도 튼튼. 여기다 하나 더 하면 영적인 튼튼.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거. 암 걸리면 몸에만 신경 쓰지 말고 제발 마음과 영혼도 신경을 써라. 그게 바로 웰빙이다. 웰빙.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안 그래요. 만약에 내가 암 걸리면 어떡하겠냐? 저는 병원 자리로 우선 병원이 나를 책임져 주는 정도를 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건 다 1번과 2번을 나눠서 평행으로 죽을 때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암 걸리기 전에 어떡합니까? 2번만 하면 돼요. 해가지고 암이 예방이 되도록 하면 되지. 다시 말씀드려서 병원에서 되게 저한테 온 환자들은 이거 끝난 분들이기 때문에 끝났다 그러면 이제 면역항암제 이거 환자들한테 로드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상담하는. 지금 1000명 중에서 500명이 500 중에 50명만 살려도 대단한 거죠. 450명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니 그래서 그럼 나한테 시비 걸면 안 되지. 메이저에서 포기하고 와가지고 저는 10%에 살아도 90%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다. 그 뜻이니까. 그래서 저한테 오는 환자들은 지금 이 세 가지 평가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암 환자들 만나서 그들이 좋아졌다는데 절대 뭐가 좋아졌냐고 물어봐야 돼요. 뭐가 좋아졌냐? 삶의 질이 좋아졌냐? 삶의 질이라는 건 뭐냐? 통증, 기분, 식욕, 수면 뭐 이런 것들 이게 좋아졌나? 우리나라는 똥만 잘 써도 좋아졌다 그러니까 꼭 물어봐야 돼. 의학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이 두 가지예요. 암 표지자, 암이 내뿜는 물질 아니면 암 크기 이 두 가지는 꼭 체크해야 돼. 이건 의무기록에 나오게 돼 있다. 이거 진짜 좋아지면 안 되는 의무기록 꼭 띄워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삶의 질은 뭐냐? 외모, 때깔, 겉을 봐서 멀쩡해졌다거나 아니면 맨날 누워있던 분이 밤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통증, 수면 기본 이게 삶의 질이고 두 번째는 병원 검사 의무기록 삼아 있는 암 크기와 암 표지다. 의사들은 이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 저희들이 이렇게 검사해서 어떤 치료했더니 암이 없어졌어. 그걸 완전관의 CR. 어떤 치료했더니 암이 죽었어. PR, Partial Response. 어떤 치료하니까 암이 그대로야. 이것도 들었다고 봐요 병원에서. 왜 그러냐? 커질 게 커졌으니까. 그리고 어떤 치료했더니 오히려 커졌어. 이건 악화. 이건 빼야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반응률이라 그래요. 저 밑에 있죠. 반응률. 이 세 가지 합쳐서 조절됐다. 조절률. 그래서 반응률이 1, 20%만 돼도 굉장한 거예요. 100명 중에 1, 20명이 암이 죽거나 없어져도 그건 대단한 겁니다. 지금 저 면역항암제가 10에서 30%뿐이 안 돼요. 자, 지금 현대 치료가 이렇게 되죠. 표준요법 포기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이걸 같이 해라. 같이. 대학병원 읽어봅시다. 시작. 대학병원 치료받아도 아직 반 정도만 진입니다. 대학병원에서 표준요법에도 자연치료과 강을 같이 해라. 수시로 상황을 판단해서. 그러니까 대학병원 믿고 거기서 대학에서 그만둘 때까지 다니면 안 돼요. 자기가 판단해서 아직 대학병원 우리나라 최고 의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병원 되게 많이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표도 나왔어요. 이거 하다가 나머지 것들을 같이 다 생각하는 걸 꼭 같이 해라.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하는 이거 중에서 만약에 포기하고 갔을 때는 쓸 거는 면역항암제뿐이 없어요. 그 나머지 걸 우리가 잘 조율해서 못 쓰는 게 저희의 할 일이죠. 자, 결론. 암은 안 걸리는 게 최고다. 안 걸리는 거 그냥 있다. 걸리기 전에 죽어라. 그럼 암 치료율이 좋아지려면 세 가지예요. 3일 이내에서 발견돼야 돼. 그러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다음에 10년 생존율이 80~90%가 돼야 돼요. 통계상. 그게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건 뭐냐? 지금 당장 좋은 거는 통합의학적으로 생긴 암과 만든 사람은 꼭 같이 접근을 해라. 만약에 생전에 암정복 뉴스가 뜨면 제가 제일 통합할 겁니다. 제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또 내가 연구하던 거 참 이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암정복 됐다고 내가 못하고 연구합니까? 아니 되지. 그건 왜 표준요법 대학병원 사는 걸 연구하지 왜 병원에서 포기하는 환자를 왜 연구하게 됐냐? 그건 제가 한이 맺혀서 그래요. 저는 한의에는 내 생각이 없어요. 저희 고려대학교 의과대에 가보면 이렇게 가문탑이라고 있어요. 가문탑이 뭐냐? 시신기증한 분들에게 감사해서 대학에서 탑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름이 이렇게 써나가요. 저 보세요. 80년에서 93년 11년 동안 8명 기증했다니까요. 이렇게 이름이 써나가는데 99년에 1년에 29명이 기증했어요. 그때 여기 제 사랑하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김명용 공 저희 아버님이에요. 2, 3대 지나면 갈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내가 야 낙골당까지 내 봐줄 테니까 묘지 만들지 말자. 근데 말 안 듣고 만들어가지고 누나하고 형들 꼼짝 못하죠. 그대로. 그러니까 아버님 내가 모셨으니까 너 탑시 아버님한테 시신기증 허락받은 거예요.
뭐또 저도 했고 참 감사하죠. 아버님을 제가 침대에 밀고 들어갔잖아요. 밤 10시에 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한테 잘 부탁한다고 그러고 끝날 줄 알았죠. 내가 2달 있다가 제가 침대 하나 또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놈 때문에 제가 이길 겁니다. 제 아들이에요. 지금 살아있으면 19살로 사망했어요. 이놈이 참 저한테 암투병, 얘는 백혈병으로 사망했어요. 가장 많이 한 말이 뭐냐? 아버지 나 안 나면 병원에서 안 나면 어떡해요?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길 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안 나는 암 환자를 연구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아주 아픈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의사인데 왜 자기 못 살려요? 5월 24일에 사망했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2달 차이죠. 그래도 아버님보다 2달 늦게 돼서 좀 감사하긴 해요. 5월 23일 밤에 혼수 되면 이제 얘기가 안 통하잖아요. 혼수 빠지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얘 이제 둘러선 이들 속에서 내가 가서 우리 아들 귀에다 대고 한 얘기예요. 19살로 가기 쉽겠냐고. 먼저 가서 기다려라. 그 얘기했어요. 그때 이놈이 저한테 마지막 한 말이 아버지 나중에 오세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운 거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만난다면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이만 너 가고 나서 나만 참짓을 먹다 와서 이마 그럼 되겠냐고. 나도 내 할 일 하다 가야지. 그래서 제가 다 버리기 힘든 거 다 버릴 수 있었던 건 사실 이놈 때문인지도 몰라요. 제가 2달 동안에 아버지가 아들 보내고 나니까 시신기증하고 나도 언젠가 이리 가겠죠. 저도 보면서 느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저한테 곡을 하나 보내왔어요. 여러분 알지 모르겠어요. 얼굴이란 노래 아세요? 동그라미. 이 신기복 씨가 저한테 곡을 보내온 게 약속이라는 곡이에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나는 당신 곁에 없으나 지금 당신 안에 있어요. 당신의 아들로 태어나 함께 했던 즐거운 이곳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아들아 나의 아들아 아들아 나야 이렇게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 송기창 교수가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뭐냐? 세월호. 세월호 애들 250명이 10대가 죽었습니다. 그죠? 단원고 학생들. 이 송기창 교수가 3번 울다 들어갔어요. 발표하다가. 이 곡 부르면서 우리 아들 때문보다도 이제 세월호 생각. 저쪽에 이제 제가 아들이 둘인데 이제 큰 놈이 먼저 가고 둘째 놈이 외국에 있다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누굴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4월달에 내가 장가를 보냈어요. 보내면서 제가 꼭 부탁을 했어요. 사돈이 나보다 10살 밑이다. 근데 올해 내로 빨리 난 손주가 급하다. 빨리 해라.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월달에 내가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공장도 가동을 하면 생산품이 생긴다. 넌 그냥 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6개월 내로 2016 6월달까지 이거 안 되면 내가 먼저 낳겠다. 그럼 네 얘기가 삼촌 고모가 된다 이제. 알아서 해라. 걔들이 2011년 한 해 동안 열심히 가공해가지고 2017년 2월달에 이제 생산품이 나온 게 이거예요. 난 하나도 이나 벌써 인생을 한 모시고 하는데 지금 두 돌 조금 넘었죠. 두 돌. 나는 하나도 안 닮은 거 자꾸 다 닮았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조금 있으면 얘 동생 태어나서 비참해지거든. 이놈이 이제 내 핸드폰 바꾸자마자 그걸 싱크대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견적을 받은 게 18만 원 나온 거야. 그럼 내가 얘한테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얘 애기한테 18만 원 나왔다 그랬더니 고부란 거야, 고부. 아, 지금 애들이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나도 얘 집에 갔지 그래가지고 얘를 좀 물에 잠깐 넣었다 뺐다. 우리 아들한테 욕직선에 맞았어요. 웃겨요. 참 당당하고 싶거나 멋지게 좀 암환자들이 저도 선전해야 되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노? 응? 제가 잠깐 그런데 밖으로 나가드릴게요. 진짜입니다. 죄송합니다. 단돈 한 푼도 안 줬습니다. 너무 신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 내일은 10시에 이제 또 이시영 박사님 오시는 게
저하고 이제 할 이야기가 좀 있고 다음 달 9에 이시영 박사님이 노벨 사이언스하고 시사 매거진에 이제 그 칼럼을 싣습니다. 우리 고린 이야기에 대해서. 그분은 약 30-40년 전에 우리 고린에 대한 논문을 선보입니다. 그분이 임상실험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죠? 단지 그분이 의학 박사라는 바람에 한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나 자기가 의학 박사들 중에서는 어쨌든 간에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말을 못했을 뿐이지. 제가 볼 때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흔쾌히 내일 10시에 만나기로 했고 칼럼을 우리 고린을 위해서 자기가 옛날에 과거에 임상실험했던 것들을 비추어서 주장으로 이제 칼럼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김태식 박사님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야, 내가 진짜 고린을 선택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은 선택입니다. 단지 제가 먼저 이 고린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선택된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김태식 박사님이 이런 강의를 할 때 이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하는 그 모든 강의가 우리를 위해서 했습니다. 왜냐? 그분이 두 가지 내용 때문에 오늘 강의를 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 상담사로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고 오늘 그 박사님이 여기에 섰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주 쓸 겁니다. 매주 수요일 날은 어김없이 우리 8층에 이제 그분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병을 갖고 있는 분 또는 내 주변에 진짜 암 환자로서 치유를 원하는 분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요일만 되면. 그러니까 오늘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매주 수요일 날 이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모든 사람들이 강의를 참 잘 들었다 하더라고요. 강의를 잘 듣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이제 그 강의가 여러분들 것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선에 나가면 그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단법인 강건강협회라는 허가를 해줄 때 강건강협회에서 목적을 갖고 허가를 받습니다. 그 목적 중에서 건강상담사로서의 두 가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김태식 박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듯이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지역에서든지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것이 건강상담사입니다. 작게는 우리 지역마다 가면 다 경로당이 있죠. 노인정에서도 아무나 들어가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건강상담사로서는 그런 데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좀 더 크게는 그 지역 동이 갖고 있는 어떤 센터, 회관 이런 데서 그 동장의 허가를 택해서 사람을 모아주면 거기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크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구청에 가든지 건강상담사로서 내가 이 지역의 건강상담을 내가 세미나를 열고 싶다 하면 이제 허락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게 건강상담사라. 이 말을 또 더 작게 한번 해보면 내 지역 주민들 개개인을 잡고 내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담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설명을 하지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건강상담사로서는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지역 주민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자, 당신이 아픈 곳이 간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을 해독시키는 약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약이 고린이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이라는 약을 어디에서 파는가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의무입니다. 의무. 건강상담사가 갖고 있는 의무입니다. 건강상담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 과대광고 및 알선제가 됩니다.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건강상담사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간건강협회하고 의료기관이 협약을 맺을 때는 이제 그곳에 여러분들이 모시고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간건강협회에 속한 건강상담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일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태식 박사는 그걸 알고 오늘 강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알아라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이제 여러분들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아마 오늘 김태식 박사가 했던 그 강의와 똑같은 강의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일을 했을 때 어떤 우리 마음이 생길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태식 박사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 있을까? 아마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오늘 김태식 박사님도 아마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왜? 진짜 이 대한민국에 연세는 드셨지만 건강을 상담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모였다라는 이 자체를 아마 그분은 진짜 감동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뭐 한 분을 또 만났는데 역시 그분도 우리 회사를 딱 보는 입장에서 입구에 들어오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좀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좀 허접한 일처럼 이렇게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린다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할 이유가 그죠? 왜 연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한국의 한의사로서 이름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각종 TV에 나와서 이 의학에 대해서, 한의학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수원에 계시는데요. 그분이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을 상담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건강을 상담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 무엇이냐?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공급자가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누구의 것을 소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럼 공급자라는 것은 아픈 사람들을 위한 공급자는 특히 이 아픈 사람에 대한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픈 사람에 대한 위로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내가 관용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그 아픈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이가 많아야 된다는 것이 내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언제부터 이해심이 생겼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늘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 세월이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더라. 얼마나 우리가 다들 지금 이만큼 살 때까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그지? 여기에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전체가 다 각종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지금까지 참고 왔다는 것이 성공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다 성공된 삶을 살아내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된 삶 안에는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해하는 가치가 쌓인다는 겁니다. 관용하는 마음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를 잘한 데에서 쌓이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너무 신기하게 건강을 상담하는 자는 첫 번째 조건이 내가 이해하고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건강 상담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한의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한의사가요, 진짜 새로운 것을 듣는다 했습니다. 너무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그때서야 공감을 하더라. 맞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라면 이것이 건강 상담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조건이면서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건강 상담사가 이해하고 관용하는 것만 가지고 건강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해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자체가 영업이라니까. 이것이 영업입니다. 다른 것이 영업이 아니고, 영업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것이 영업이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이해하고 관용하는 마음이 되어 있으면 그 상대방이 먼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내가 관용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이해하는 마음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이 불편해합니다. 아픈 사람들은. 그러면 듣기 싫다 이 말입니다. 영업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관용하는 마음이 아픈 자에게 느껴질 때 그 아픈 자가 귀를 열고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설명을 하기 전에 6층에 또 뭐 참 우산사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고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요, 한 달에 이 사람은 원체 부자라서 그러지 그냥 평균적으로 한 달에 드는 이 병원에서 사는 약이나 이런 것들로 한 달에 평균 5천만 원씩 쓰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내가 안 아파서 그런지. 그래서 내가 이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는 줄기세포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일본을 가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중국을 간다는 거야. 엄청난 돈을 쓴대요. 이렇게 한 달에 평균 5천만 원씩 쓰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런 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약을 한 달에 5천만 원 쓰던 것보다 아마 이 약이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약을 부정합니다. 왜 부정하느냐? 이 약을 보니까 통도 누런 데다가 안에 통 자체가 또 별로 허접하게 생겼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약을 안 먹습니다. 아예. 그런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자, 그 사람이 어떻게 들었는가? 제가 늘 하는 이야기는 그대로입니다. 60년 동안 개발했고 40년 동안 임상 실험했고 우리 한국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첫 번째로 등록된 약이고 그리고 세계 발명 특허가 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우수함이 보고된 약이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했습니까? 이 약통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허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다르게 생각한다. 이것이 영업 아닙니까? 그럼 바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업이라니까. 모를 때는 쳐다도 안 봅니다. 엄청나게 좋은 건데도 안 본다니까 쳐다도. 근데 이것을 알게 하니까 바로 사이가 깜짝 놀라고 진짜입니까 한다 이거. 그래도 우리 책자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더 좋지요. 왜? 아니 우리 김태식 박사님이 여기 와서 우리 8층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근무를 하고 또 오늘은 특별히 강연을 한다 이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인식을 가질 거 아닙니까? 왜? 그분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난 하더라도 객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바로 그 약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몰랐는데 아니 이것을 알게끔 하니까 부정을 긍정적으로 바꾸니까 물건을 산다 아닙니까? 이게 영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업 그 자체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관용하는 마음이 됐을 때 내가 영업이 일어난다. 이것만 딱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건강상담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이해하는 능력과 관용하는 마음인데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 뭐냐라면 그것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요거 하나만 딱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전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릴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왜? 오늘 그 한의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가 놀라울 정도로 좋답니다. 그분이 자기가 이제 방송에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국에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목적하고 있는 4,000개 한의원을 만드는데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자기로서는 한의사로서는 어쨌든 간에 방송에 출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목적된 그 방식이 멋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봐도 멋지던데요. 아니 진짜입니다. 제가 봐도 멋지더라니까. 여러 가지에서 멋집니다. 우리가 이야기한다니까 우리가 늘 어떻게 해왔습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늘 전화를 합니다. 한번 와달라고. 진짜 요즘은 참 그게 잘 안 되지. 10명 전화하면 1명 겨우 옵니다. 근데 똑같은 제품이 한의원에 있으면요 지금 사무실에 고리 있는 거하고 한의원에 고리 있는 거하고 천지차입니다. 얼마나 쉬운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무실로 오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좋은 한의원에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 한번 가보자 했을 때 10명 중에 3명은 따라갑니다. 아픈 사람들 맞지? 이제 요 역할만 조금 하면 이제 곧바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아십니까? 내년쯤 되면 이제 빠르면 올해 안에고 여러분들 중에서 한의원에 바로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내년쯤 되면 거의 다가 전국의 한의원에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할 거라고.
이 이야기를 오늘 한의사에게 했습니다. 그 한의사가 우리에 대한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진짜 놀랐습니다. 세 가지를 줄여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한의사가 처방을 해야 될 약들 6가지에 대한 약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약들이 너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운동을 하니까 우리의 칼로리를 너무 소비시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이 약과 더불어서 고단백질이나 우리 몸을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을 먹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늘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것들, 즉 소금이나 설탕 이런 8가지 정도는 늘 마트에 가서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사 먹으면 우리 인체에 안 좋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령 소금 하나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우리가 소금을 수입했는데 이 소금을 수입한 이 소금은 대한민국에서는 식약청에서 처음으로 식용으로 받는 소금입니다. 두 번째는 관수가 100% 빠졌습니다. 세 번째는 그 안에 미네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는 소금인데도 불구하고 이마트에 있는 소금과 500g짜리가 가격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 동네, 그 지역 안에서 주부들이 인식이 된다면 누가 마트 가서 소금을 사겠습니까? 왜냐하면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악한 아비를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들이 우리 인체 안에 소금이 17%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 소금이 없는 거로 여러 가지 질병이 드러난다면 누가 마트에 가서 그 소금을 그냥 사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난 이유는 한의원에 가서 이 소금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 한의사가 놀라더라고요. 한의원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국민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의 소통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한의원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흔쾌히 자기가 놀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상담사들이 나이가 드셔야만이 된다는 것도 완전 인식을 하고 그리고 갔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한의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진짜 인자하게 보이고 좀 중후하게 보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그러면 젊은 아들이 그냥 지식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 이제 꼭 필요한 것이 오늘 김대식 박사께서 설명했던 것들을 이제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고린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 그것이 약 70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것만큼은 우리가 일단 숙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배울 거 없습니다. 왜 배울 것이 없느냐면 이제 15일 이후부터는 이 핸드폰에 여러분들이 다 담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으로 이 안에 홈페이지며 전국에 한의원이 얼마만큼 많으며 우리 요양병원이 어디에 생기며 또 제2의 암병원을 어떻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모든 기능들까지, 그리고 600여 명의 체험 사례까지, 그리고 이 안에 쇼핑몰이 있는데 그 쇼핑몰에는 상품 하나하나마다 상세한 내용을 기록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갖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 한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리점으로 등록을 했는데 그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그분이 한 일주일밖에 안 된 분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놀랬습니다. 왜 놀랬느냐? 어떻게 고린에 대해서 정리를 그렇게 잘했느냐? 이렇게 자기가 아는 한의원에 이 사실을 보내도 되겠습니까? 회장님 모시고 맞으면 좋다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내가 들어가 보니까요, 내가 감사가 절로 일어난다. 일주일밖에 안 된 사모님인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70이더라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 것도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이 안에 다 담기니까. 상세하게 진짜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은 쇼핑몰 안에서 다 담아서 공부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 갖고 우리 회사에 대한 공부를 그냥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건강상담사로서 자신있게 한의원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김재식 박사님 강의 듣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생긴 마음은 이렇습니다. 늘 내가 이 고린을 잘 선택했다라는 것을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오늘은 더욱더 내가 진짜 내가 이 고린을 잘 선택했구나. 이 고린을 잘 선택했다라는 증거가 저런 분들이 와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진짜 강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어떤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 그것은 고린이 갖고 있는 충분한 능력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